자, 이제 괜찮으시죠? 이제 다 잘 들리시죠?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네. 오늘 진짜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가 배워왔던 거 한번 다 복습하는 의미도 되고요. 아마 오늘 시간 딱 끝나면 진짜 감이 좀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해서 오늘 그동안 나왔었던 얘기들이 전부 한 번씩 나오고 중요한 개념들도 한번 짚어보게 되겠고요. 오늘까지만 하셔도 야, 이 자연어 처리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다음에 챗GPT가 이렇게 해서 동작하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마 어렴풋이나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몇몇 개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Recording in progress. 네, 아이고. JS 거는 오디오를 없애버려서 컴퓨터에 오디오 연결을 하지 마세요. 다른 건 오디오 연결을 하지 않으면 돼요. 이거를 오디오 연결을 안 하려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오디오 제가 음소거에서 예, 음소거에서 거기에서 올리면 오디오 컴퓨터 오디오 뭐 나가기 뭐 여기 할 건데. 오디오 연결 끊기. 네. 네. 이게 좀 폰으로 연결된 거여가지고 지금 괜찮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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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동안 최초의 퍼셉트론 동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전파, 그다음에 경사하강법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들이 입력됐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정확한 개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식은 눈에 익으실 텐데요. 가중치 업데이트하는 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뉴가 이전 아니죠. 저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되는 가중치가 되겠고요. 네, 여기 이제 이전 가중치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새로운 가중치가 됩니다. 이때 이거를 어떻게 가중치를 업데이트해 나가느냐 하면, 일단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부분이 이 가중치가 전체 오차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값을 구해서, 결국 미분 값을 구해서 여기에 있는 학습률하고 러닝 레이트하고 곱해서 이 가중치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뒷부분은 뭐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라디언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알파 또는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학습률이라고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간단히 이렇게 복습을 했고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스텝 사이즈라는 단어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스텝 사이즈라고 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 학습률과 그다음에 그라디언트를 곱한 값을 스텝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뭐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스텝 사이즈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학습률,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거를 스텝 사이즈라고 정의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학습률과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곱한 거를 스텝 사이즈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러닝 레이트만 이거를 러닝 레이트만 스텝 사이즈라고 하는데, 그때 다르니까 혹시라도 다른 자료를 보시다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해서 혹시 보시다가 좀 혼동하실까 봐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살짝 저희가 살펴보기는 했었습니다. 이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인가 한번 저기 그 파이썬 코드를 볼 때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으로 해서 SGD라고 해서 표현을 해서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SGD가 사실은 이제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의 앞자만 따서 표시를 한 건데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 경사하강법을 살펴봤을 때 제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가면서 어떻게 역전파를 통해서 저기 그 가중치가 업데이트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학습 데이터를 하나 놓고 오차를 구하고 그 오차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XOR 퍼셉트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XOR은 네 가지 학습 데이터가 있었었고요.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이제 결과값이 있었었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학습 데이터 하나 00 놓고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 그 오차 가지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바로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지를 않고, 전체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일부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가중치 업데이트가 될지에 대한 뭐 100% 자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봐왔었던 것이 사실은 이제 스타캐스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스타캐스틱 확률적 그라디언트 경사하강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은 그 네 가지 일단은 네 가지고 XOR 케이스가 일단은 예를 들기 쉬우니까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다 넣어봅니다. 다 넣으면 첫 번째 00 넣었을 때 오차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바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바로 두 번째 01을 넣게 됩니다. 그럼 또 오차가 나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그때마다 각각의 오차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오차를 전부 더하는 겁니다. 오차를 전부 합해가지고 그 합한 값 가지고서 개별 가중치를 이제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뭐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랑 다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뭐 공식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전체 학습 데이터를 전부 하나하나 학습시켜가지고 그때마다 오차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 오차들 계속 모아놨다가 학습 데이터가 다 끝나면 모아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그거를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시키느냐, 아니면 한 개 넣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시키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왜 이런 고민이 생겼냐면은요. 이게 왜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라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요게 이제 한 번에 제일 다른 케이스에 비해 가지고 정확하고 빠르게, 결국 이제 이거는 어떻게 빠르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최적점을 찾아가느냐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쭉쭉쭉쭉 한 치에 오차도 없이 지그재그로 가지 않고 바로 가는 게, 이게 아마 제일 시간도 빠르고 아마 효율적일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라고 하면 데이터가 제가 말씀드린 XOR은 뭐 비록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뭐 한꺼번에 넣어서 오차 다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배우실 텐데요. 요거 다음에 제가 영화 DB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그것만 하더라도 데이터가 한 5만 개의 문장이 있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그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제 시퀀스 또 시퀀스에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때만 가더라도 뭐 몇백 메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데이터가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서 계산을 하기에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부족한 겁니다. 메모리가. 지금이야 컴퓨터 메모리가 대부분 뭐 수십 기가를 쓰기는 하지만 한 30년, 글쎄요, 한 30년 전이면 언젠가요? 1990년대인가요? 그때 그때가 얼마쯤 됐을까요? 그때 한 640 메가바이트 되나요? 그때 빌 게이츠가 이 세상의 컴퓨터는 640 메가바이트의 메모리만 있어도 된다고 하던 그 시절인가요? 640 메가인가요? 아니죠. 빌 게이츠가 그 얘기했던 건 640K였던 것 같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록 1980년대, 90년대까만 하더라도 메모리가 굉장히 작았고 많은 데이터 양을 한꺼번에 전부
학습시킬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전부 이제 메모리에다 올려가지고 학습하고 그 결과를 하나하나 모아뒀다가 나중에 써말 수가 없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라는 방법입니다. 이제 뭐 아예 그냥 하나하나 넣어가지고서 가중치를 이제 업데이트해 나갔던 거죠. 근데 데이터가 지금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약간 좀 편향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반대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중치가 최적적으로 가지 못하고 여긴 지금 뭐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 컴퓨터 상황이 그러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타캐스틱을 썼는데요. 요거랑 중간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치는 학습 데이터 전부를 쓰는 거라면은 그다음에 스타캐스틱은 이제 한 개를 쓰는 거라면 요게 이제 요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배치 사이즈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할 때 몇 개의 데이터를 쓰고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배치 사이즈의 개념을. 그래서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라는 개념은 배치 사이즈가 1입니다. 1. 배치 사이즈가 1이라는 말씀은 학습 데이터 하나 놓고 오차 구하고 미분 통해서 가중치 업데이트하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캐스틱 확률적 경사광법이고 배치 사이즈는 1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절충을 해서 전부 다 넣는 거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고 하나씩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너무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하니까 이 중간쯤에서 합의한 게 그러면은 한 개씩은 말고 한 32개 내지는 64개, 128개 이렇게 잘라서 해보자. 요거를 이제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대부분 지금은 이 방법을 쓰고 있고요.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스텝 사이즈에 대한 정의도 어떤 사람은 러닝 레이트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라디언트를 쓰듯이 이 개념도 사실은 엄밀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하고 미니 배치는 사실은 비슷하게 쓰이고요. 이 단어 보다가는 이 스타캐스틱이라는 게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보시더라도 파이썬 코드라든가 이게 코드에 보시면은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SGD라고 이제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배치 사이즈가 이르란 얘기는 아니고요. 미니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은 SGD,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32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뒤에서도 실제로 보시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도 보시면 왼쪽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면 오른쪽은 실제로 최적점을 찾아갈 때 어떻게 이 최적점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표이거든요. 보시면은 배치, 그러니까 모든 학습 데이터를 다 놓고 전체 오차를 구해서 가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찾아간다면 미니 배치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 벗어나는 범위가 한 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스타캐스팅은 한 개씩 넣어서 하면은 완전히 자유분방하게 그 굉장히 큰 오차 범위를 가지면서 이렇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컴퓨터 성능이 충분히 되고 할 수 있다면 배치를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미니 배치를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GD, 그라디언트 디센트랑 그다음에 요거를 조금 보완한 SGD. 여기서 말하는 SGD는 미니 배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미니 배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개선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전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이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을 시켜서 저희가 지금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중치를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가중치를 찾는데 학습 데이터를 넣는데 이거 뭐 몇 달씩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게 찾아야 되고 그 결국 돈이죠. 그 학습 이 가중치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는 결국 또 이게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SGD는 나온 지는 이건 초창기 퍼셉트론부터 쓰였던 겁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뭐 1980년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부터 쓰였던 방법이거든요. 이 SGD는. 그래서 지금 벌써 2023년이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의 옵티마이제이션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아담이라는 방법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 요것도 좀 보셨을 텐데 예, 옵티마이제이션 아마 그 인공지능 관련된 파이썬 코드들을 보시다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으로 뭐 기본적으로는 이걸 쓰지만 뭐 가끔씩 아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고요. 약간 뭐 이전에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정보를 추가해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아마 아담이라는 걸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더 빨리 찾아가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요 자료 제가 지금 게시판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밑에 링크를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기 가셔가지고요. 다시 추가로 좀 확인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퀀스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는 LSTM을 주가 예측에 한번 써봤었고요. 그때는 입력 데이터가 숫자로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결국은 숫자로 출력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LST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잘 이해를 하시고 보셨으면 뭐 괜찮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연어 처리를 하려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숫자로 바꾼 걸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또 숫자로 바꾼 거를 또 텍스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가지고 LSTM을 써서 이 센티멘탈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건요. 감성 분류라고 해서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문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걸 판단을 해주는 거를 센티멘탈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단순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영화 리뷰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리뷰를 남겼습니다. 리뷰 뭐 나는 영화를 어떻고 이렇게 해서 남겼을 때 그 텍스트를 받아가지고 이 신경망이 이 리뷰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라고 판단을 하게 하도록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입력을 했을 때 그걸 판단을 해준다라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용 데이터는 예,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는 5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리뷰가 5만 개가 있는 거죠. 5만 개의 리뷰가 있고 그 리뷰 각각에 대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뒤에 실제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CSV 파일로 되어 있고요. 실제 파일을 열어보면 예,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죠. 요게 하나의 리뷰고 요거에 대해서 파저티브.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리뷰가 있고 이것도 파저티브라고 되어 있고 전부 다 파저티브만 일단 있네요. 이게 아마 앞부분에 2만 5천 개 아, 음, 한 절반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리뷰 절반, 부정 리뷰 절반. 요게 네거티브가 있네요. 예, 이렇게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일을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신경망을 학습을 할 때 여기 보신 이 텍스트들이 전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전부 하나하나 신경망에 들어가가지고 학습에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학습 데이터를 다운을 받게 되면은요, 이거 두 개로 이제 나눠서 뭐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랑 나누고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면 둘반 하면 25,000개가 되고 여기도 25,000개가 됩니다. 네. 요 25,000개의 데이터를 요 LSTM 모델에다가 넣어서 학습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0개의 리뷰가 있고 그 값이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파저티브다 네거티브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차를 구하겠죠. 오차를 구해 가지고서 역전파를 통해 가지고 가중치를 이제 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잠깐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25,000개 다 넣어 가지고서 오차를 다 구하는 거죠. 저기 가중치를 바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다 하고 하는 게 이제 배치 그라디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하면은 그 뭐 스타캐스틱이 되겠고 나눠 사게 되면은 미니 배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한 32개씩 나눠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저기 직전에 실제 파일을 보셨는데요. 여기 보면 단어 수가 굉장히 많겠죠. 이 단어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이 단어들을 전부 다 저희가 쓰지는 않을 거고요. 뭐 다 써도 됩니다. 다 써도 되는데 글쎄요. 왜 일부만 쓸까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2,000개만 저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 나오는 단어거나 거의 쓰지 않는 단어, 한 개씩 나오는 단어 그런 거는 빼버리고요. 많이 나오는 단어만 순서대로 쫙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서 그 중에 2,000개만 뽑게 되었고요. 그러면 나머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단어는 자주 안 나온다. 이런 단어는 전부 다 이제 대체를 해버립니다. 대체를 해서 이게 unk라고 해가지고 이건 다 지워버립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자주 안 나오는 단어 그러면 다 지워버립니다. 이거 다 지우고 이것도 자주 안 나온다 하고 하여튼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상위 2,000개만 뽑아가지고서 학습을 시킬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텍스트를 숫자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로 바꾸는 거는 일단은 첫째 시작은 온핫 인코딩을 사용을 합니다. 온핫 인코딩. 그러면은 이 단어 개수만큼 보캐뷸러리 사이즈만큼 이 그 벡터 사이즈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미 벌써 모드 투 백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2,000개의 단어가 있다면 뭐 A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Z 해서 이게 2,000개라고 하면은 이 각각을 나타내는 원핫 인코딩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0 차원이 돼야 됩니다. 2,000 차원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여기 있는 단어를 전부 다 쓴다. 아까 보셨던 거 다 쓰면 아마 뭐 단어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 뭐 10,000개도 될 수 있고 50,000개도 될 수 있습니다. 50,000개 된다면은 그러면 이 차원의 개수가 50,000개가 돼야 돼요. 50,000 차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컴퓨터에 일단은 좀 저기 학습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일단 2,000개로 좀 자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온한 인코딩을 그대로 쓰지를 못하고 이거를 32차원의 벡터 값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32차원으로. 자, 이 원핫 인코딩을 32차원의 벡터로 바꾸는 거는 저희가 이미 한번 봤습니다. 오드2백에서 봤었거든요. 오드2백에서 그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 원핫 인코딩 값들이 그보다 훨씬 작은 수의 값으로 줄어드는 걸 보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 이거 오드2백입니다. 오드2백. 예. 오드2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값인데 기억 이제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보캐뷸러리 사이즈인 거죠. 이게 보캐뷸러리 사이즈. 그때 당시는 8개였기 때문에 8차원인 겁니다. 현재 8차원, 8개인데 8차원인데 저희는 지금 2,000개의 단어를 쓸 예정입니다. 2,000개의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2,000 차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핫 인코딩이 나오면 일단 이거는 뭐 오드2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일단은 초기화가 된 값들이었었고 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이 값들이 찾아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최저값이 찾아지면은 이게 바로 룩업 테이블이 되겠고요. 각각의 단어들은 이 인풋 매트릭스와 행렬 곱하면 나오는 이 히든 레이어가 바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벡터 값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식, 요거를 이 값을 학습을 통해서 찾아가지고서 저희는 2000 차원에 있는 온핫 인코딩을 저희는 지금 32 차원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32 차원으로 바꾸면 이제 LSTM 뭐 RNN 예. 큰 범주에서는 RNN이고 이제 LSTM으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입력이 32 차원의 벡터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전체 개수는 250개입니다. 250개. 저희가 주가 예측할 때는 15개를 썼었거든요. 15개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15개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오늘 또는 내일의 주가가 됐었거든요. 오늘 내일의 주가가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250개를 받을 겁니다. 250개. 왜 250개냐? 왜 250개냐라고 하면은 이 리뷰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학습시킬 리뷰가 25,000개인데요. 이 아까 보셨던 거 아까 보셨겠듯이 이게 보시면은 이 파일 요게 요게 하나의 리뷰인데요. 요게 이제 하나의 리뷰인데요. 요게 개수가 이게 이제 전부 5만 개가 있습니다. 이게 좀 5만 개가 있는데 각각의 리뷰의 개수가 평균 내보면 대략 238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전부 한 238개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긴 거는 굉장히 깁니다. 가장 긴 건 한 2,000개, 2,500개인가 가장 맥스로 길이는 요렇게 되는데 대략 평균적으로는 238개거든요. 그래서 리뷰의 이 길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250개로 잘라가지고서 입력을 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지금 보시고 계시는 리뷰 개수가 만약에 230개다, 240개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든 모델은 입력으로 250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0으로 패딩을 하게 됩니다. 0으로 패딩을. 앞쪽에다가 그러니까 예, 요 단어를 요거를 이 리뷰를 받아서 요 앞쪽에다 10개를 0, 0, 0, 0, 0이 됩니다. 이렇게 000이라고 하니까 조금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이게 결국은 요 값들도 숫자로 다 바뀌거든요. 요거는 일단은 그 인덱스 값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인덱스 값으로 해서 임의의 인덱스 값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전부 다 숫자로 바꾸게 되면 숫자로 바꾼다는 건 온핫 인코딩 직전입니다. 온핫 인코딩 되기 직전에 숫자로 바꿔보면 뭐 요게 각각에 대한 인덱스 값들이 있거든요. 이게 더가 뭐 예를 들어 더가 몇 번이지? 뭐 하여튼 숫자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같은 그 레벨에서 여기 앞에다 0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 프로그램을 보면서 실제로 보실 테니까 한번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0개인데 만약에 250개보다가 단어 수가 짧은 리뷰 같은 경우에는 패딩을 한다. 0을 채워서 패딩을 한다. 자, 그러면 250개보다 넘어가는 경우 만약에 280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뒷부분 다 잘라버립니다. 뒷부분 다 그냥 잘라서 없애버리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번역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자른다라거나 이런 거는 이제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 리뷰에 이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가 다 필요 없다라는 것도 지금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주 안 나오는 단어를 지워도 되는 건 이건 사실 번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이제 이 전체 리뷰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주 안 쓴다면 지우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50개 넘어간 뒷부분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뒷부분 요 뒷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요 뒷부분이 많이 중요하고요. 요 부분은 계속 나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뒤로 가시면 트랜스포머 저희가 이제 할 텐데요. 트랜스포머 이제 다음 주부터 트랜스포머로 합니다. 트랜스포머를 하는데 트랜스포머의 시작이 이겁니다. 트랜스포머의 시작이 워드 인베딩을 통해 가지고 벡터를 바꿔주는 요거부터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하여튼 거기서부터도 거기도 워드 임베딩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요것도 요 부분도 이것도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텍스트 여기에서 이제 긍정 부정만 찾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보여드릴 요 부분하고 조금 잠깐 헷갈렸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도 요 부분 다 여기 이 아래에 있는 부분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나가는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뒷부분이랑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게 사실 제가 이미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금 긍정 부정을 나누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씁니다. 이게 0 또는 1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0이면 뭐 부정, 1이면 긍정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시퀀스 투 시퀀스에 가도 똑같은 모양, 비슷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소프트맥스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까지 오늘 이제 보실 텐데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가 계속 쓰이거든요. 이런 구조가 트랜스포머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이런 구조. 그러니까 네. 요거는 제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인터넷에서 조금 이제 비슷한 내용을 자신들의 이제 생각으로 정리한 거여서 비슷합니다. 해서 한번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서 제가 지금 직전에 설명드렸던 걸 한번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남겨놓겠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직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원하드 코딩을 뭐 이렇게 바꿔준다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자료 받으셔가지고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고 이 구조는 트랜스포머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까 윗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자, 저희가 아까 원핫 인코딩 되어 있는 거를 32차원의 벡터로 바꿔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32차원의 벡터 값들이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사용되고 오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올 때도 32차원의 벡터 값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32차원의 벡터 값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총 32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네. 요거를 그대로 못 쓰고요. 이걸 그대로 쓰지 않고 요거를 여기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32차원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32차원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32개의 값이거든요. 32개의 값이면 이거를 일단 한번 더 크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더 크게 이게 32차원이라 이게 256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256차원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이렇게 해주면 그만큼 가중치 값들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가중치 값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32개 각각이 32개씩이 가니까 아니죠. 256개씩 연결이 됩니다. 요거 하나가 256개씩 연결이 되고요. 이게 32개니까 총 합하면 총 가중치의 개수는 32 곱하기 256이 되겠고 각각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를 더하면 총 8,448개의 가중치가 이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을 통하여 이 가중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그 긍정 부정을 판단을 했을 때 긍정 부정을 판단하고 했을 때 그 긍정 부정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추가적인 정보를 이 가중치에다 다 넣는 겁니다. 이 8,400개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LSTM에도 그 정보가 들어가지만은 여기에도 그 정보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또 여기 그 활성함수는 렐루를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라는 걸로 최종적으로 출력값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제 시그모드 함수를 쓰기 위해 가지고 다시 하나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더 묶게 되겠고요. 그 층을 하나 더 드는 거죠.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그모드 값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뽑아내게 됩니다. 네. 이거는
트랜스포머 할 때 또 나옵니다. 이 과정은 트랜스포머 뭐 이제 저기 보셨을 텐데요. 이미 뭐 아실 텐데요.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레이어 건너갈 때마다 이게 나옵니다. 레이어 건너갈 때마다 여기 어텐션 계산하고 그다음에 내보내기 직전에 여기 내보내기 직전에 이런 구조들이 여기 항상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거고 이건 뭐 그냥 퍼셉트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가중치 곱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더해서 썸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편차를 더하고 그 다음에 발상함수 통하고 이건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 네네. 그래서 이 퍼셉트론 개념이 계속 쓰이는 거고 이 구조 그러니까 특히 이게 적은 차원 이거 더 작은 차원 적은 차원이나 32차원도 작은 차원으로 나오면 이거를 더 큰 차원 256차원으로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그래서 그게 가중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의미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준 요 구조가 계속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좀 반복해서 아마 다음 주도 또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아마 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파이썬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코드를 미리 실행을 시켜 놨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저기 학습시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도 제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 콜앱 파일을 전달하는 방법을 제가 익숙치를 않아 가지고 좀 헤맸는데 네. 뭐 코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기 나중에 혹시 그 실제 파이썬으로 인공지능, 뭐 자연어 처리 코딩하는 또 과정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혹시 또 하게 되면 좀 더 코드 레벨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코드에 어디에 어느 위치에 나오는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이 2000이라는 게 그 보캐뷸러 사이즈 2000으로 잡는 거는 저희가 그 단어를 2000개만 써야지 그 원하드 인코딩에서 2000개의 벡터 값으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해서 2000개만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만으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10,000개를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2000개만 지금 쓰겠다라고 저기 지정을 해준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가 아까 25,000개, 그다음 테스트용으로 2,000개라고 돼 있고요. 카테고리가 2개라는 거는 긍정 또는 부정, 해서 2개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용 첫 번째 데이터, 제일 첫 번째 데이터, 아까 저희가 봤었던 제가 실제 데이터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거에 첫 번째 게 요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라는 거는 인덱스 값입니다. 인덱스 값. 그래서 그 단어가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그 인덱스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인덱스가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그 단어의 빈도수 순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단어의 빈도수대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2000이 넘어가는 게 없어요. 네, 2000이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 이하로만 되어 있고요. 물론 저기 아까 보셨던 리뷰 첫 번째 리뷰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디스필름 워즈. 이게 첫 번째 데이터거든요. 이걸 설명드리긴 낫겠네요. 그래서 요 각각이 된 인덱스가 있는데 요거 1은 SOS입니다. SOS.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은 거고요. 여기 UK, UNU unknown입니다. 이게 UNK가 unknown인데 이게 아까 저기 빈도수가 너무 적어서 빠진 것들은 빼고 UNK라고 되어 있고 이건 인덱스 값이 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하나하나씩 이게 매칭되어 있고요. 아마 제일 빈도가 높은 건 아마 더일 겁니다. 더. 네.
예, 더가 아마 제일 빈도가 높을 겁니다. 이게 4번이네요. 4번. 아마 1, 2, 3이 아마 그 특수기호고요. 인덱스 1, 2, 3이 특수기호고 더가 4번입니다. 더가 4고 예, 파트라는 단어의 인덱스는 275. 요게 5 인덱스 5인데 이게 엔드 같네요. 엔드가 인덱스 5. 예,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도 있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리뷰 기류가 238개입니다. 238개이고요. 그래서 짧은 거는 앞에 0을 붙여주게 되겠고요. 그다음 길면 잘라버리게 되는 코드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모든 데이터는 다 250개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딩할 때는 0이고요. SOS는 아까 시작하는 거, 문장의 시작은 1. 그다음에 UNK, 이거는 저기 2000개 넘어가는 거 버려 하는 거는 인덱스 값이 2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250보다 짧은 건 패드 쭉 붙여주는 거 되겠고요. 그래서 모델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개의 원한 인코딩을 32벡터로 줄였기 때문에 지금 벡터 사이즈는 32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끝부분에 끝나서 이제 LSTM 다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32벡터를 256 차원으로 확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이제 의미를 거기에 또 가중치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이 256입니다. 그리고 그 함수는 활성함수를 렐루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시그모드를 쓰기 위해 가지고 출력값을 요건 이제 유닛은 출력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한 개만 출력이 되도록 하는 걸 레이어를 하나 더 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티마이제이션은 아담이라는 방법을 썼고요. 네. 크로스 엔트로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확률값의 오차를 구할 때는 MSE, 민 스퀘어 에러를 쓰지 않고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쓰고요. 이거는 지금 0, 1만 가져가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습니다. 손실을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포크 학습을 시키면 에포크라는 거는 에포크가 12인데 에포크라는 건 이제 전체 데이터죠. 전체 데이터가 한번 다 돌아갈 때 걸리는 그 횟수, 그러니까 몇 번, 전체 데이터를 몇 번을 넣을 건가라는 거를 이제 에포크인데 전체 데이터 다 넣는 거를 10번을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32라고 되어 있죠. 배치 사이즈라는 거는 한 번에 32개 데이터만 쓰고 가중치 업데이트하고 다시 이제 32개 쓰고 가중치 업데이트하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여기 세세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 스플릿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그 모델이 다 이제 학습이 다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되려나? 에러가 나겠네요. 여기 막혀가지고. 네, 이거 제가 미리 한번 돌려놨었어야 했는데 위에 코드를 하나도 지금 안 돌려서 아까 이게 다 초기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저기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돌려보시고요. 돌려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요거는 사실 없는 단어거든요. 없는 단어인데 요거는 있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있는 리뷰. 그러니까 실제로 IMDb에 있는 리뷰를 넣으면은 되게 정확도가 높게 나옵니다. 정확도가 뭐 한 80, 90까지 나오거든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좀 애매하게 앞쪽에는 마치 영화 좋아하는 긍정적인 평가처럼 하면서 뒤쪽에는 좀 지루해라고 썼는데 요거는 이제 얘가 부정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확률은 한 70% 이렇게 좀 나왔었거든요. 한번 이거 돌려보신 다음에 여기다가 다양한 뭐 이렇게 평가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드는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부분에 제가 저기 화면이 연결 자꾸 끊겨서 좀 헤매느라고 좀 앞부분의 시간을 좀 잡아먹었는데, 네.
아이고, 이거 아무래도 저기, 예, 저기, 컨퍼런스도 참여를 하셔야 되고 해서 어떡하지? 이거를. 일단 여기까지만 시퀀스까지만 좀 하고요. 어텐션은 예, 제가 다음 주에 또 저기 어차피 트랜스포머 하면서 어텐션 또 나오니까 그때 제가 좀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제 그 LSTM을 이용을 해가지고 입력이 들어오면 뭐 숫자 하나 이렇게 내주는 거, 뭐 주가를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이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정도까지만 했는데 이거를 지금 생각해낸 사람은 굉장히 좀 기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예, 요 앞에 있는 요 사람이 구글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제프리 힌튼 제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지금은 오픈 AI 쪽에 가 있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진짜 브릴리언트해서 굉장히 너무 많이 썼는데 요즘은 조금 조용한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결국은 여기에서 트랜스포머도 나오고 여기에 기반해가지고 뭐 GPT도 나오고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낸다. 예. 결국은 이걸로 이제 번역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챗GPT를 통해서 저기 컴퓨터랑 사람이 이제 문답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표로 한 거는 이제 딥러닝의 이제 가능성을 안 겁니다. 모델만 잘 만들어주고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가중치를 학습을 통해서 구해주고 그러면은 이거 동작하네 이거를 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시퀀스를 묶은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다 되겠네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너럴 엔드-투-엔드 어프로치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안에 뭐 별로 손댈 필요도 없이 동작한다. 동작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한 거고 이게 그 언어 기계 번역을 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영어를 가지고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는 건데 해보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자연어 처리가 엄청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보시는 어, 여기 컨텍스트 벡터라고 되어 있는 요 개념입니다. 요 컨텍스트 벡터. 그러니까 인코더를 통해서 앞에 들어온 시퀀스 정보를 전부 다 여기다 담고요. 여기다 전부 다 담고 여기에서 정보를 꺼내 가지고서 다음 문장을 이렇게 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IMO 보이라는 거를 주, 수이, 제티디 양이라는 불어로 바꾼다라든가 이런 게 이 사람들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실제로 학습을 했더니까 이게 잘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런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IMO 보이라는 걸 넣었더니만 이렇게 잘 나오네. 학습을 시켜가지고 가중치를 다 찾았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게 가운데 있는 컨텍스트 벡터에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될 텐데요. 이 정보가 저장이 될 텐데 이 정보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 정보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 여기에 있는 값들을 처리를 해서 이 값을 여기다 이 단순히 숫자입니다. 뭐 별게 아니고요. 32차원 또는 64차원 또 128차원의 벡터 값이거든요.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 앞에 들어온 입력값을 처리를 해가지고 컨텍스트 벡터에다 넣어두고 해서 꺼내니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번역이 기존에 옛날에 단어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서 기계 번역하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동작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아마 굉장한 뭐 발견이었었을 것 같고요. 이 아마 다들 이게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컨텍스트 벡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면 이 단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죠.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이게 도대체 이거 실체가 뭔지, 세상에 있는 단어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의 수가 거의 무한대 가까울 텐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여기에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단어를 이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 가지고서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음, 물론은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음, 학습된 내용에 한해서만 이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걸 벗어나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된 범위 안에 있는 단어들만 이 컨텍스트 벡터가 처리를 해서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오늘날의 그 인공지능의 한계이기도 하고 뭐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왜 무슨 얘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실패한 모델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단어들을 기껏해야 32개 또는 64개 또는 128개의 벡터로 표현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첫 시도는 좋았고요. 굉장히 시도는 훌륭했고 이걸로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 번역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을 이라는 걸 알았고 이 DNN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았지만 거기까지고 이건 더 이상 쓸 게 못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여기 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결국 뭘 해야 되냐? 이거 없애고 단어를 찾아갈 때 이전에 나왔던 걸 다 한 번씩 다시 봐야 된다. 네. 자, 이게 바로 어텐션 개념이 됩니다. 이게 어텐션입니다. 네. 그래서 어텐션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으로 지금 시퀀스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에서도 이 논문입니다. 실제 시퀀스의 논문인데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서 논문 보시면은 이 단어가 그 단어였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게 1000개의 1000디멘전의 워드 임베딩입니다. 1000개의 워드 임베딩. 아까 저희는 이제 32차원의 저기 감성 분류할 때 저희는 32차원을 썼다면 여기는 이제 1000차원의 워드 임베딩을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 아까 저희가 길다고 학습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2000개로 잘랐지 않습니까? 여기는 16만 개를 씁니다. 인풋 단어를 16만 개. 이 얘기인즉슨 원핫 인코딩의 차원이 16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원핫 인코딩의 차원이 16만 개고요. 그다음 아웃풋은 8만 개입니다. 8만 개. 네. 불어는 8만 개 단어고요. 영어는 이제 16만 개죠. 그러니까 원핫 인코딩을 치면은 8만 차원, 이건 16만 차원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단어를 예측을 할 건가를 알기 위해서는 소프트맥스를 써야 되겠고요. 그 소프트맥스를 쓰기 위해 가지고는 이 8,000개의 단어에 대해 가지고 각각의 확률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만 개의 단어, 제가 8,000개라 그랬네요. 8만 개의 단어에 대한 확률을 전부 구하기 위해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네, 그리고 파라미터 값, 웨이트 값을 초기화를 하는데요. 초기화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정규 분포인데 마이너스 0.8에서 0.8 사이의 값으로 초기화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닝 레이트, 학습 레이트는 0.7을 썼다라고 하고요. 학습 레이트는 0.7.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은 SGD에 여기는 XGD를 썼습니다. 여기에 SGD는 의미를 여기 배치가 있네요. 배치 파일. 네. 128개의 배치 파일. 128개의 배치 사이즈입니다. 128. 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미니 배치가 되겠죠. 이거 미니 배치가 되겠습니다. 미니 배치. 그래서 128개씩 묶어가지고서 배치 파일로 돌렸다. 네. 그래서 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이랑 많이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시퀀스의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런 구조입니다.
예, 16만 차원의 벡터값, 요거는 원하드 인코딩으로 치면은 16만 개의 원하드 인코딩이 있고요. 000, 1000에서 이거 그다음에 오드 임베딩 하면은 100차원 벡터로 바뀐다. 100차원 벡터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 전체 레이어는 4가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한 줄만 썼는데 이렇게 레이어를 쌓는 거를 또 여기에서 이 시퀀스에서 발견을 해냅니다. 시퀀스를 이 레이어를 쌓으면 쌓일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라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로 결국은 반영이 됩니다. 트랜스포머로 가서 트랜스포머에는 6개 층을 쌓게 되는 거죠. 6개 맞죠? 6개인지 10개까지네요. 6개 층을 쌓는데 그거의 그거의 근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은 1000개입니다. 1000개. 근데 이게 좀 개념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1000개인지 구글의 논문이 자세하지 않기로 유명하거든요. 구글 논문이 정말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잘 안 알려주고 좀 친절하지 않은 설명을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셀 개수가 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런 의미인지는 정확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텐션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를 쓴 거고요. 컨텍스트 벡터를 쓴 거고 여기서 값이 여기로 넘어오고 그다음 요 값을 가지고 이제 디코더로 넘깁니다. 디코더도 마찬가지 네. 셀 개수는 1000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프트맥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소프트맥스가 나와서 여기가 이제 1000차원이 되겠죠. 1000차원. 여기가 1000차원의 값이 1000차원의 벡터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그 8만 개의 인덱스 값으로 8만 개의 확률 값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8만 개로 바꾸려면은 이 1000개 출력이 1000개가 되는 거죠. 출력이 1000개가 되면 출력이 이렇게 1000개가 있으면 이거를 8만 개의 소프트맥스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걸 옆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값이 1000개의 값이 있죠. 1000개 값이 이제 1000개의 벡터 값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를 8만 개의 값으로 바꿔주려면은 여기에 이 매트릭스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매트릭스가 여기에 1000 바이 8만, 1000 바이 8만이라는 매트릭스가 여기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000, 이게 1000 바이 8000 하면은 요거 행렬 곱하면은 결과값이 8000개의 죄송합니다. 8만 개의 차원의 벡터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네. 1000개 차원을 저기 LSTM에서 계산된 1000차원의 벡터 값을 1000 바이 8만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갖는 FFDN을 통해 가지고 8만 차원의 벡터 값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소프트맥스 구하면 되겠죠. 그 값을 소프트맥스 구하는 거는 다음 주에 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맥스에 대한 확률이 쭉 이렇게 나올 겁니다. 8만 개에 대한 거 0.0000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0.98 이렇게 나오고 뭐 또 0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몇 번째가 0.98이냐? 인덱스를 계산해 보면 이게 인덱스가 한 7,000번째다. 7,000번째다. 그러면 7,00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 라고 찾아보니까 이거 주네. 주. 네. 그러면 이건 출력의 주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시퀀스 투 시퀀스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텍스트 벡터를 써가지고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 가지고는 안 된다. 어텐션 이전에 나왔던 데는 다시 한번 다 보자라고 해서 어텐션 개념이 나오는데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이 주라는 뭐 예를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에티디앙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전에는 여기에서 넘어온 것만 봤다면은 그게 아니라 이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보는데 이제 본다라는 건 이제 다 프로덕트 계산을 한다, 내적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왜 내적 계산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돼서 나오면은 여기 값하고 여기 값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네. 여기에 나오는 과정은 요거는 이제 저희 다음 주에 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조금씩 개선되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아까 제가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개념들이 좀 구체화되고 좀 명확하게 좀 됐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다음 주간 또 이제 유사한 컨셉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때 또 계속 또 같이 보시면 되겠고 어이구, 네, 수업이 끝나고 있는데 들어오셨네요. 네. 네, 저기 지금 컨퍼런스 때문에 아마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일단 이 자료는 제가 계속 저기 인터넷 예,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자료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면 되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뭐 연락 주시면 되겠고. 네, 장 박사님 좀 어떠십니까? 좀 네, 리뷰 좀 해주세요. 장승규 박사님, 네. 어떻게 좀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네. 재밌었습니다. 네네네. 음, 네. 어, 저기 점점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기 적어져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 너무 어려워서 좀 다들 지금 중간에 좀 포기를 하시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시군요. 근데, 아주 예. 근데 전에도 이 정도 수준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번 네네. 기술 때도. 네네네. 네. 그러시군요. 저기 김현미 선생님. 저기 네. 네네. 코드는 어떻게 들려보셨어요? 코드 제가 저기 그 콜앱 코드를 전달드린 법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헤맸는데 음, 어떻게 네. 제가 그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요. 네네. 그냥 재작년쯤인가 이거 인공지능 관련해서 다른 데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교육을 들었는데 네네. 알아듣는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또 네네.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한번 네네. 또 들어와서 또 해봐야지 하고 이제 하는데 네. 역시 또 이해가 안 되기는 또 마찬가지인 것 그래요? 같고. 그러니까 이게 네. 이론적인 내용이 너무 강하고 어떻게 네네. 또 코딩으로 들어가면 코딩 부분에서는 이건 이렇게 합니다. 저건 저렇게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딱히 어떤 업체가 있어서 작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그냥 네. 순전히 배우고만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네네. 그 저번에 주신 주가 내용도 네. 직접 해봤거든요. 네네. 해봤는데 이제 네. 주신 것까지는 제가 다 실행을 했어요. 네네. 실행을 했는데 이제 또 거기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일 거 예측은 어떻게 하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그 주가 예측 내용이 네. 전반적으로 주가 이제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네. 주가 분석을 학습을 시켰고 네.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하고 이게 제대로 맞았는지 비교하는 것까지 그래프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예측을 하려면 내가 네네. 이건 내일 데이터는 내일은 어떤 답이 나오지? 라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네네.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네. 좋은 네. 그래서 질문이십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그게 제일 큰
고민이고 예, 예. 이것도 오늘도 수업하는 것도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죠. 아, 그러시구나. 그거 다음 그 내일 주가 예측하는 거는 제가 그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드릴게요. 결국 그거는 15개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이 15개가 들어와야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거 예측하려면은 오늘 거부터 해서 15일 전까지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그거를 어떤 그 X 모델이 데이터에다 네. 테스트 데이터로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학습 네. 모델을 그쵸. 가지고 그쵸. 프레딕트를 시키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모델 프리딕트 할 때 그 네. 15개의 단어를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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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기는 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아직 어려우시구나. 이거 그러면은 트랜스포머 들어가면은 트랜스포머는 사실은 되게 좀 기교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약간 좀 바탕이 되는 좀 기본적인 거에 대한 설명이었다면은 사실은 이제 트랜스포머 들어가면서부터 트랜스포머부터 GPT로 가면은 이제 기본은 다 됐고 이런 걸 가지고 약간 좀 기교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뭐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뭐 레이어 쌓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때가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쭉 한번 지금까지 4일치 했던 걸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글쎄,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시고자 네. 하셨으면, 네, 이게 네네. 이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뒤에는 오히려 더 실행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네네. 오히려 더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잘은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자료는 올려드리고, 네, 저도 한번 그 코드는 한번 제가 더 좀 보고, 조금 저도 어떻게 좀 강의를 좀 더 좀 쉽게 풀어갈지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